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윤입니다. 자, 오늘부터 정부의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됐습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일단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특례 보금자리론과 주택담보대출 중 여러분에게 조금 더 유리한 이 빅테크 전략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의 그 궁금한 점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한 여러분의 고민들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물어보세요 2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부동산 캣 김남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 김남현입니다. 1월 한 달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연휴도 다 지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는 1월 말 정도 수준까지 와버렸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착용했었던 마스크도 벗게 되고 실내에서도 이제 권고사항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집값마저도 코로나 직전 수준의 가격으로 회귀를 했다는 데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의 그런 투자 심리가 정말로 많이 꺾이고 또 최근 들어서는 매수 심리가 거의 바닥이라고 할 정도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 역시 계속해서 곤두박질을 치다가 최근 들어서 정부가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해주면서 조금씩은 그 분위기가 이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는 이 시장의 갈피를 좀 잡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날씨가 좀 풀리고 봄이 다가워지면서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의 국면이 우리 눈에 어느 방향으로 튈지 가시화가 되기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가 뭔가의 판단을 할 때는 이런 가시화되기 이전 시점을 상당히 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모두가 다 알게 된 상태에서는 거래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매도를 하고자 해봤자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궁금하신 이 시장의 전망 또 개인적인 고민들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도움받으시기 바라겠고요. 또 방송 시간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세미나 자리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있는 세미나에 전화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은 투자 정보와 또 개인적인 자산 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는 좋은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좀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에는 조금 사연을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제가 지금 신혼부부고 현재 무주택 상태고 저희 하남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남 창우동에 있는 부영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20평이랑 24평이 있는데 1순위로 생각하는 건 20평인데 지금 구매를 하는 게 좋은 시기인지 약간 그게 좀 궁금하고 네. 두 번째로는 앞에서 이제 저도 방송 계속 봤는데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24평짜리를 구매하는 게 나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실거주 목적이긴 한데 이 구매하려는 창우동 부영 아파트가 투자적으로도 가치가 좀 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20평대 아파트 지금 보고 계시고 요게 지금 매수 타이밍 일단 궁금하다고 하셨고 매수 타이밍 괜찮다면 어떤 평형대를 또 선택해야 되는 건지 또 이 투자적인 가치는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요새 네. 그 집 사겠다 그러면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떨어질 거니까 사지 말라 아니면 좀 네, 더 기다려 봐라 약간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제일 먼저 여쭤봤냐면요. 그게 바로 시장 심리예요, 현재 상황에서. 이제 주변에 지금까지 참았다가 이제 와서 집 산다 그러면 다들 많이 말리신단 말이에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는 떨어지는 게 너무 눈에 잘 보이니까 기다리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대부분의 그 시장 매수 대기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에요. 그러면 시청자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올해 안에 집값이 떨어지는 게 끝나고 다시 반등을 할까? 아니면 좀 더 떨어질까?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잘 모르겠는 게 솔직히 제일 솔직한 답변인 것 같아요. 50대 50이잖아요. 찍는 거예요, 그냥. 오를까 떨어질까는 누구도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는 정확히 몰라요.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의 기조가 끝나지는 않았다는 점. 물론 이제 네. 올라가는 그 속도 자체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여기고 있죠.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일부 올 상반기 정도 지나면 금리 인상이 더 이상 못 올리고 동결로 이어질 것이다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동결이라고 하는 게 저금리 상태에서의 동결이 아니라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의 동결이기 때문에 버티시던 분들이 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걸 못 버티실 분들은 앞으로도 많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한 가지, 이 시장에서 떨어지는 그 속도를 늦춰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정부에서 계속 매수 심리를 부추기고 있죠. 이를테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세금 깎아주고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사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다가도 그런 이슈를 만나게 되면 한 차례 조금은 주춤하면서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게 지금 현 시장 상황의 평가예요. 그러면 시청자님 생각에서는 집값이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0부터 100까지 중에서 한 20이다. 그러면 20에서 샀다가 제로 내려갔다가 다시 20 갔다가 한참 뒤에 100까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루트를 거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고 싶어요? 올라갈 때에 20에서에 사고 싶어요? 그래도 지금 사는 게 더 유리하겠죠. 가격은 똑같죠. 가격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네. 근데 올라갈 때의 5억이랑 떨어질 때의 5억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내려갈 때에서의 5억은 시청자님 같은 매수 대기자 분들이 부르는 가격이 곧 값이에요. 그런데요, 반대로 올라가기 시작한 이후에 찍게 될 5억은 매도인, 파는 사람들이 원해서 부르는 가격이 곧 값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바닥 찍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올라붙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면 주식이 아닌 부동산에서는 조금 더 늦고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게 일단 첫 번째예요. 네. 이 거시시장에 대한 방향은.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시장을 한번 볼게요. 지역적으로. 시청자님께서는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부영 아파트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지금 현재 제가 미사역 근처에서 월세를 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미사역보다는 그래도 인프라가 좀 갖춰진 인근의 역을 찾아보니까 서울 쪽 강동구로 나가면 너무 가격이 높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타필드를 가다 보니까 이제 우연치 않게 알게 됐고 해서 네. 보니까 대단지고 그래도 좀 인프라가 가깝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아파트거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네. 하남시 창우동 부영 아파트에 미쳐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 네. 이 동네가 너무 좋아서 혹은 이 아파트를 너무 사랑해서 미쳐 있는 사람이 요거를 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시청자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서울에 살고 싶죠. 직장이건 뭐 모든 교육시설이건 모든 게 다 서울에 밀집이 돼 있으니까 서울 안으로 진입을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강동구 일대 신축값들이 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10억 미만짜리 찾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눈을 돌렸던 게 많이들 미사 신도시를 2010년대 중반부터 많이 이기 신도시로 찾기 시작을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1년도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에 뛰어드신 연배가 30대랍니다.
근데 요 시기에 집값을 보니까 미사가 이미 10억을 돌파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모을 수 있었던 현금이 많아야 2, 3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금 많이 도와주신 분들은 미사에다가 집을 샀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외곽 쪽으로, 하남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수원을 보자면요. 수원에는 무슨 신도시가 있죠? 광교? 그렇죠. 예. 광교 신도시가 있어요. 네. 근데 수원에 광교 신도시 가보니까 호수도 널찍한 게 있고 살기에 너무 좋아요. 신분당선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30대 분들께서 거기를 2020년도에 살려고 들어가려고 봤더니 집값이 막 14억, 15억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서 대체제로 찾은 데가 어디로 가냐면 영통으로 가는 거고 장안구로 가는 거고 구도심이라던가 조금 더 저렴한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갔었던 거죠. 이쪽 창우동 쪽이 전형적인 그런 형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특히나 뭐 미사나 강동구 같은 데랑 비교를 하더라도요. 가격이 올라서 굉장히 급하게 올라간 시점 자체가 늦어요. 다른 동네보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동네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집값을 급등시켜 놓다 보니까 그 진입하신 분들 다 진입한 이후에는 더 이상은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매수를 할 사람이. 그래서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가격이 완전히 뭐 바닥에 가까운 정도 수준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올해가 어느 정도 중반기, 하반기로 넘어가는 것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또 두 번째로 그때가 됐는데 여기 집값만 떨어지겠습니까?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하남도 빠지고 그렇죠. 강동구도 빠지고 다 같이 균형 있게 조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20평을 살까 24평을 살까 고민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동네에다가 사면 어떨까 이건 또 고민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현황만 봐가지고는 이거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너무 이제 좁은 시야로 보는 건 조금 반대고요. 특히나 네. 젊으신 분이시잖아요. 신혼부부라고 하셨으니까 처음에 집을 장만하는 그 시기와 그 가격이 그리고 지역이 앞으로 몇십 년을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너무 외곽에다가 출발을 하는 개념으로도 좀 보여지고 또 특히나 이쪽 일대가 이제 앞으로 좋아지긴 할 겁니다. 당연히. 교산 신도시가 들어갈 거고요. 교산 신도시를 따라서 오금동에서부터 3호선이 이렇게 올라가서 하남시청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창우동 같은 데서도 이렇게 3호선 타고 강남권 왔다 갔다 하긴 편해질 겁니다. 하지만 입지적인 외곽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변하지가 않아요. 제 말뜻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참으시란 얘기를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네. 지역적으로 보시는 시야를 좀 넓히시란 얘기를 제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마지막에 궁금했던 게 네. 그럼 참는다는 게 투자 가치가 적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투자 가치가 적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입지적으로의 장점은 있죠. 일단은 지하철역들이 생겼고 또 하남에 네.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거고 다만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이 자금을 가지고 더 폭발력 있는 지역과 물건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해져요. 지금도 가능하고요. 너무 뜬구름 소리 같아요? 그게 어느 지역인지가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좀 기다려야 그 정도 가격이 나오긴 할 텐데 네. 일단은 서울 내부적으로도 조금 외곽에 위치한 서울 지역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그래요. 한 1년에서 2년 사이면 2, 3억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즉 갭 투자라던가 대출 많이 끼고 살 수 있는 형태의 가격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네. 어디가 얼마 나올지 몰라요. 네네네. 가봐야 아는 거지. 네. 그래서 일단 월세 살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조금은 더 그렇게 임차로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좀 정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지역에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시장의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이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고민,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 이주택인데요. 네, 네, 1호선 성균관대 입구 쪽에 34평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언제쯤 매도를 잡아야 될지 궁금해서요. 1호선 성대입구역 인근에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네, 레미안, 삼성 레미안 아파트인데요. 네. 여기는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 집인가요? 네, 거주 중이고요. 지금 4년 지금 다 돼가요. 4년 정도 보유하고 계셨고요. 네.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전망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택자라고 하셨나요? 네. 그러면 한 채는 어디에 있어요? 과천시 4단지 지금 네, 2주 다 끝났고요. 철거 11월 들어갔죠? 말에. 네, 철거 지금 네. 아직 전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명의는 두 개 다 네. 본인 단독 명의신가요? 명의는 둘 다 이제 공동 명의로 돼 있어요.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으시고 네. 작년에 종부세 거의 안 나왔죠? 그죠? 종부세 안 나왔죠. 네. 올해도 뭐 종부세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일단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궁금하신 거는 거주하는 아파트 언제 팔까가 궁금하신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3월 1일이 4년 되는데 만 4년. 네, 지금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갖고 네, 지금 일단은 네. 매도를 부동산에 이제 내놓은 상태이긴 한데 네. 네,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욕심은 많이 내려놓은 상태라서 저는 얼마에 지금 파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제일 이제 최고가가 6억 7천까지로 매도가 됐었는데 몇 평짜리시죠? 34평이요. 34평짜리. 네.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가격을? 6억 7천으로 했는데 지금 최근에 1월에 이제 두 건이 이제 매도가 됐어요. 두 개가 물량이. 네. 근데 하나는 34평이 이제 제일 로얄동이 5억. 네. 5억에 나갔고 제일 안 좋은 동이 4억 6천. 네. 요렇게 나간 상태인데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 정도 금액선에서 네. 제가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면요. 제가 네.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분위기가 지금 2020년도와 21년도 가격은 그 가격에는 더 이상 아무도 안 삽니다.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19년도 말 정도 가격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9년 말. 네. 그러면 19년 말에 얼마 정도 거래가 됐었냐면 네. 잘 봐줘봤자 한 3억 후반대 정도 같아요. 근데 물론 옛날에 최고가를 찍었었던 금액대 수준하고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한 4억 초반대 이하로는 안 팔려 그럴 거예요, 매도인들이. 그동안에 최소한의 물가 상승이라도 감안했을 때 4억 초 중반대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는 할 것 같다. 그 정도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 가격선까지 내가 지금 내려서 팔 계획이 있으시면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값 너무 싸다, 아깝다 그런 생각이시면 어차피 세금 나가는 거 없고 비용 없고 하니까 그냥 끌고 가시면 되고요. 언제까지 끌고 가면 될까요? 만약에 지금 더 끌고 갈 생각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빨리 팔아야 되냐면 앞으로 더 떨어질까 봐 팔려는 거잖아요. 네. 오르고 있으면 아무도 안 팔아요, 솔직한 얘기로. 떨어지는 게 네. 눈에 보이고 또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파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충분히 떨어지게 냅둬야죠, 일단 끌고 가려면. 네. 그리고 나서 한참 바닥에서 기다가 뭔가의 이유가 됐건 갑자기 올라붙기 시작하면 또 1, 2년 안에 안 끝나잖아요. 한 번 오르면 5년, 6년 가버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거 네. 다 오르고. 그렇구나. 이 지역은 네. 이 아파트는 저희가 이제 18년 연말 12월에 샀는데 이제 그 19년 3월에 이사 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17년 차인데도 그냥 그래프가 일자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 아까 상태에서 시청자님, 네, 방금 전 전혀- 상담자분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제가 상담했던 거? 좀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겹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네. 비싸고 좋은 동네를 사고 싶은데 막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급하게 자금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 동네예요. 여기가- 누구나 다 수원에서는 광교 들어가고 싶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급하게 매수세가 몰렸을 때 자금에 맞춰가지고 사는 거지 수원의 구도심과 1호선 라인 쪽에 있는 지역들이 사람들의 선호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수원 그렇진 내에서도. 않죠. 근데 여기는 이제 대학교라서 네. 이렇게 조금 변수가 이렇게 조금씩 월마다 있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최근에 1월에 이제 매도가 돼갖고 두 건이 네네. 그래서 저 그거를 보고 실거래가 금액보다는 거래가 일단 됐다는 게 네. 네, 저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5억 안쪽으로 4억 후반대로 좀 매도를 원하는데 네. 그거도 조금 6월까지 본다 그래도 어려울까요? 일단은 제가 선택할 문제는 아니에요. 매도 되느냐 마느냐는. 그죠?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4억 후반대 정도면 간당간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출퇴근 가능한 거리 중에서 30평대 4억대인 물건 그렇게 찾기 쉽지 않아요. 없어요. 네네네.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렴하게 매도를 하는 개념으로 4억대에서 매도하시려면 빨리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러면은 이제 세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 네. 양도세. 네. 양도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네. 빼고 저는 이제 뭐 4억 초반에만 전 손에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서 네. 그 얼마 정도 세금이 양도세 나올지 지금 어차피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아니신데 혜택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다주택자들 세금 일반세율 적용받는 걸로. 올해부터 네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기본세율 적용을 받으실 거예요. 6%에서 기본세율. 45% 세금 구간인데 남는 차액에 따라 가지고 대충 계산해 보면 뭐 못해도 한 실효세율 30% 선은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억 5천 남았으면 그 중에서 한 30%면 9천만 원 돈 되겠죠? 아니죠. 9천이 아니라 6천 되나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라고요? 한 30% 정도는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네. 뭐 6천만 원? 아니요. 아닌가? 제가 얼마 사는지 모르는데 세금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일 것이다. 대략. 예를 들어서 차익이 1억이다 그러면은 30%면은 얼마 정도예요? 1억이라는 작은 금액이 남으면 세율 구간이 줄어들어요. 이게 이제 차등비례세율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얼마에 사는지 모르고 공제되는 금액 얼마인지 모르고 보유기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구하는 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요 정도 일반세율 맞으면 대부분 한 30에서 35% 내더라.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나머지는 매도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세금 신고할 때 정확하게 세무사 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네요, 결국. 다행인 거죠. 어느 정도 규제가 네. 풀렸으니까. 네. 그래서 매도하시려면 4억대 후반에 빨리 내놔 보세요, 한번. 다른 분들이 더 싸게 내놓기 전에. 아,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네. 그 고민 해결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도를 하실 거면 조금 빠르게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원하는 매도 금액이지 않더라도 어떤 매도 타이밍을 좀 꼼꼼하게 잘 따져 보시고 또 세무 관련한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네. 성북구 상월곡동 동아 에코빌 아파트 26평형을 11년째 실거주 중인데 네. 우리 아파트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 복도식 구조라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네. 비슷한 가격대로 계단식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네. 실거주도 하면서 미래 상승 가치도 있을 만한 아파트를 추천받고 싶고 갈아타기 시점도 언제가 좋을지 전문가님 상담을 듣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상월곡동의 동아 에코빌 지금 11년째 거주하시고 일단 전망 궁금하시고 또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갈아타기 할 만한 지역이라든가 보고 계신 곳이 있을까요? 네, 하월곡동에 두산 위브 24평형하고 하월곡동 레미안 루나밸리 24평형 그 두 군데를 받고 여기 아니면 강원대 주변이나 석계역 주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인근에 있는 아파트나 광운대역, 석계역 좀 다양하게 보고 계시는데 자세한 내용들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들립니까? 네네. 네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오래 거주하셨어요, 여기를? 네. 몇 년 거주하셨다 그러셨죠? 11년이요. 지금 11년이면 11년 차예요. 꽤 오래 되셨네요. 네.
자, 여기가 시청자님께서 이제 갈아타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갈아타기 한다는 거는 이거보다 더 나은 데로 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같은 시점을 이렇게 딱 잘라놓고 보면 더 네. 나은 지역의 집값은 얘보다 더 비쌀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그러면 내가 얘를 팔고서 더 나은 데로 예를 들어서 7억에 팔아서 9억짜리 가고 싶다. 현금 2억 네. 보태야겠죠. 네. 근데 만약에 나는 7억에 팔았는데 집값이 지금처럼 막 떨어져서 9억이었던 더 나은 데가 갑자기 7억이 됐어요. 네. 그럼 내 돈 안 보태고도 살 수 있겠죠? 그렇죠. 뭐가 더 좋은 갈아타기 같아요? 후자가 좋은 갈아타기죠. 당연히 내 돈 더 안 보태고 더 좋은 데로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네. 갈아타기를 할 거였으면 작년, 재작년에 팔았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웬만하면 팔고 싶으신 분들은 떨어지는 거 눈에 보이기 전에 미리 파셔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봐봐요. 지금처럼 떨어지는 거 맨날 뉴스에서 뭐 어디가 많이 빠졌니, 또 빠진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누가 사겠어요, 비싸게. 네. 그래서 일단 언제 갈아타야 될까요는 좀 늦었다. 네. 파는 거는 조금 빨리 던져버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아까 네. 보고 오셨던 뭐 두산 위브라던가 아니면 광운대 역세권이라던가 이런 네. 데가 좀 싸졌을 때 사면 가장 좋았는데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일단.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물건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 궁금하다 그러셨잖아요. 네. 전망 일단 첫 번째, 서울에서 중심부에서는 좀 떨어져 있다. 중심부 네. 외곽이라는 점 입지적으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식이 어느 정도 찼다. 지금 네. 여기가 연식으로 보니까 20년 차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안 좋은 점은 재건축이라던가 리모델링 진행하기에는 안 맞다, 용적률이. 네. 조합원들이 돈 많이 내야지 진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세 번째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서울의 중저가 형태의 아파트로 앞으로 계속 흘러갈 거지만 다른 동네의 신축들보다 그 탄력성, 그러니까 오를 때 남들보다 조금 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형태로 앞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지금 사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복도식이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셨잖아요. 네. 마음에 안 들고 이사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면 정리를 좀 빨리 처분하면 할수록 좋은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엔 뭘 사야 될까요? 뭘 사야 될 것 같아요? 동네에서 다 보고 오셨거든요. 그리 멀지 네. 않은 동네들에서. 네. 바로 옆에 있는 두산이브 보고 오셨고 또 광운대 역세권 일대 이렇게 보고 오셨는데 네. 이런 동네들의 특징들이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물건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네. 물론 광운대 역세권이나 저쪽 미미삼이라고 불리는 아파트라던가 이런 쪽은 조금 재건축으로서의 이슈가 더 많기는 하지만 입지적으로서는 서울 중심부하고의 거리는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냥 동네에서 그나마 가장 이슈가 되는 물건을 그냥 잡을지 아니면 네. 다른 동네로 좀 이사 생각을 해보실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를 다른 동네로 하시는 게 조금은 네. 더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요. 근데 이제 저는 예. 같은 평형대라도 예. 복도식보다는 계단식을 좀 살고 싶어서. 그러시면 돈 크게 안 보태고서 이사 갈 수 있는 대로 동네 주변에서 그냥 계단식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그런 선택을 했을 때는 투자로서의 값어치가 월등히 뛰어나다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죠. 네. 그거는 단순히 이사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잘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실거주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 선택의 폭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고 투자가 우선인지 혹은 또 거주 목적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지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좀 이렇게 투자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 뭐 용산, 뭐 언효로 또 뭐 자양사동 뭐 그런 데가 네. 많이 뭐 용도동 뭐 이런 데가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은 왜 또 집값은 떨어지는데 왜 그쪽은 또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투자를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뭐 네. 용산이라든가 자양동, 용두동 보고 계신 지역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여유자금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요. 2억에서 2억 2억 5천만 원 정도로. 자, 예. 그러면 지금 투자를 생각하실 때 뭐 아파트를 보고 계세요? 아니면 뭐 재개발이라든가 보고 계신 유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해야지 좀 돈을 더 벌 것 같은데 네. 그 좀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 일단 차익 실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전문가 의견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저기 안녕하세요. 예. 좀 이슈 있는 동네들을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예. 용산 쪽도 그렇고 뭐 자양동도 그렇고 다들 많은 분들께서 옛날부터 선호했던 동네들인데 이제 이런 동네들이 다 후보지라던가 진행될 만한 데들은 하나씩 되고 있죠. 네. 뭐 아시다시피 용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파동 쪽에 뭐 1, 2구역, 밑에 3구역 예정지, 또 시프트 구역, 도심 복합 사업지, 신통 기획지, 별의별 지역들이 지금 다 구역 지정을 당하거나 아니면 동의서 갖고 또 새롭게 구역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좋은 동네들에서. 나죠. 소문이 엄청 빨라요. 예. 특히 이 부동산이 요새 들어서는 굉장히 정보화가 빨라져 버렸잖아요. 예. 뭐 유튜브건 아니면 뭐 블로그건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만 이슈가 있어도 이게 쫙 소문이 퍼져 버려요. 특히나 네. 좋은 동네일수록. 그러면 네. 가격으로 봤을 때 작은 금액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해질까요? 아니면 비싸질까요? 비싸지죠. 비싸지죠. 예. 그렇다 보니까 용산 같은 데들 아직 구역 지정 안 된 데들 쫓아가서 살려고 해도 기본 투자 금액 2억 5천 3억 들어가 버려요. 예. 그걸로 뭘 살 수 있냐면 투룸짜리 전용 한 11평, 12평 전용으로 따진 게 아니라 공급으로 한 11평, 12평 지분으로 한 4평 반 정도 많으면 5평 이런 물건들을 한 5억 후반대에서 한 6억대까지 주고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땅 평당 얼마 주고 사는 거겠어요? 평당 1억 이상 주고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좋은 동네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동네는 이미 후보지로 선정이 됐거나 아니면 계속 동의서 걷고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거리는 아주 좋은 입지의 동네들은 작은 금액으로 묻어두는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가 가지고 이런 개발 예정지를 사야 되냐면 아직까지는 정말로 얘기 없는 예정지, 소문 안 났고 가격적으로도 얼마 안 오른 지역들. 예. 피 많이 주고 사가지고는 지금은 답이 없어요. 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시청자님은 재개발 구역에 가가지고 뭘 사고 싶냐면 다세대를 사는 거예요. 다세대. 예. 그렇죠. 네. 근데 이 다세대가 뭘로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파트죠. 아파트로 바뀌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다세대는 내가 가서 만약 비싸게 주고 사요. 예. 그러면 이게 수지타산이 맞을까요? 안 맞죠? 잘 안 맞겠죠? 예. 그러면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다세대라는 재료를 살 때도 시야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물건으로. 물론 이제 좋은 동네라는 그 지역적인 한계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자양동이나 용산 같은 데들 쫓아다니면서 비싸게 주고 사는 거는 저는 반대를 일단 하고요. 예. 물론 이제 본인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그 지역, 좋은 지역에서도 싸게만 살 수 있으면 괜찮아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2억에서 2억 5천이라는 금액이 지금 가격에서는 소액 투자라고 불릴 만큼 저렴하고 낮은 금액은 아니에요. 예. 현금으로 봤을 때 2억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예.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충분히 찾아보고 투자해도 돼요. 네. 같은 강남권에서도 1억도 안 들여서 투자할 수 있는 동네 아직도 많아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 이런 용산이나 자양동 이렇게 동네 딱 집어넣고서 가면 그 돈 가지고 못 하죠. 네.
그래서 시야를 좀 넓게 강남권 전체를 좀 보세요. 용산에 목매지 네. 마시고 석초, 네. 강남, 송파, 강동 좀 더 넓게는 동작구, 영등포구까지 비싼 아파트 값이 비싼 동네들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보면 기회가 올 거예요. 만약에 혼자 근데 못하겠다 그러면 한번 네. 오세요. 매주 세미나 네. 열리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저랑 말씀 나누시면 더 수월할 겁니다. 예, 네, 알았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그래서 투자는요 네, 급할 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아주 네. 급할 건 없는데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지역적인 시야를 넓혀야 되는 시기예요. 네. 집값이 떨어질 때는 있잖아요. 시세라는 네. 게 없어요. 예, 간혹 가다가 정말로 시세보다도 몇 억씩 싼 물건이 툭툭 튀어나오는 게 하락기예요. 네. 예를 들어 다음 달에 경매 넘어갈 물건이 갑자기 매매 시장에서 1억 에이 모르겠다 싸게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시야 넓혀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겁니다. 앞으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정리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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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살펴보면 좋을 만한 지역들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수 타이밍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 만큼 시간을 두시고 좀 천천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자에 대해서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전화나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3162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노원구 상계주공 3단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뭐 가지고 계신 건지 혹은 매수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는 알 수 없지만요. 자, 상계주공 3단지입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최근에 상계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 한 4군데 정도가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작은 금액으로 이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몰려드는 쪽이 요 상계동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재건축이라고 하는 그 사업의 구조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지금 현황하고 우리가 대비하면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재건축이 안전진단만 통과했다 그래서 무조건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70년대, 60년대 지어진 아파트가 아직까지 저렇게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뭐가 뒷받침이 돼 지어야 되냐면 이 안에서 물건을 가지고 계시는 한 명 한 명의 조합원 개개인들에게 큰 이득이 되어야지만 불편함 감수하고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재건축이다. 그러려면 돈이 되려면 곧 사업성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사업성과는 별개로 건축물의 자체적인 하드웨어만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아주 초기 단계를 통과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추진이라던가 조합 설립, 또 그 이후의 단계인 사업인가 관리 처분 이런 단계까지가 다 이루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이 사업성, 돈이라고 하는 게 충족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건설 사업의 사업성이 충족이 되어주려면 모든 일반 분양분이건 조합원 분양분이건 분양, 즉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은 비싸게 팔고 또 내가 들어가는 재료비는 아낄 수 있었을 때, 즉 비용은 적었을 때 사업성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건축 사업의 비용은 당연히 건축비, 그리고 사업에 들어가는 금액들에 대한 뭐 이자 비용, 금융 비용이 또 발생을 할 거고요. 또 분양이라고 하는 건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상가 분양 같은 이런 분양장이 또 제대로 갖춰져 줘야겠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분양은 잘 안 되죠. 지금 서울 내부에서 아주 좋은 입지에 분양을 하더라도 매수인이 보기에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면 그건 미분양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둔촌주공에서 이런 대규모 이 미계약 사태를 봤듯이 앞으로도 이런 합리적인 가격선에 대한 그 일반적인 수요자들의 요구는 계속될 거거든요. 특히나 강북의 외곽 지역이면 외곽 지역일수록 그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분양 경기가 지금 많이 움츠러든 점, 또 두 번째로는 건축 단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6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거의 뭐 2배 오른 지역도 많고요. 그래서 건축비는 인상되고 이자 비용은 선순위 PF가 거의 10%대를 훌쩍 넘어갑니다. 즉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수익은 적은, 그러니까 사업성이 잘 안 나와버린다는 거죠. 또 노원구에 있는 주공 아파트들의 자체적인 문제점이 또 있는 게
이번에 1단지, 2단지, 6단지 그리고 뭐 한양 아파트 이렇게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지들의 내부의 평형대 구성을 한번 까보면요. 이 구성 자체가 지나치게 작은 평형대로 많은 세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작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 개별 조합원들에게 다 한 채씩 분양을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로 해주려면 적어도 작은 평형대, 즉 뭐 19평, 20평, 24평 이런 작은 평형대를 많이 지어야 된다는 얘기고 분양성 좋게 뭐 전용 84제곱미터라던가 이런 형태를 뽑아서 일반 분양으로 하기에는 조합원 수가 너무 많다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이 잘 되려면 세대 구성 자체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대형 평수의 비중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분들이 뭐 두 채를 받아 가더라도 사업성이 조금은 더 나아질 수가 있는데 너무나 작은 평형대에 조합원들이 많은 게 이 전반적인 상계 중계동 주공 아파트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황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하고 또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를 시켜준다고 해서 무조건 달려가서 물건을 잡아야 될 분위기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 두 번째로는 여기가 현재 전세가 역시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대가 절대로 싸지가 않거든요. 거의 4억대, 5억대 이상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수 계획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이라면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남현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모두 해결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위클리 이슈로 한 주간 짚어봐야 될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정말로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고금리, 거기다가 고물가, 이제 고환율까지 3고 현상이 겹쳐지면서 단순히 자산 가격만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산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산업들, 거기다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가장 주력 산업인 제조업까지 이 3고 현상의 피해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 시장의 수요를 가늠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짧은 1, 2년, 2, 3년간의 수요는 일반인들이 내가 2억, 3억 한꺼번에 높은 내 현금을 땡겨가지고 집을 매입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단기 수요에서는 대출이 그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의 펀더멘털, 즉 개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이런 요소들이 제대로 갖춰져 줘야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또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와 가구라는 아주 큰 요인이 이 수요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대출문이 닫히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단기 수요 급감 이런 현상을 넘어서서 이제는 중기적인 수요까지도 많이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중기적인 침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려면 일단은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되는 기조가 좀 누그러진 상태에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거의 뭐 신냉전 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또 각자의 진영으로 나뉘어지는 이런 판세를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우리나라 같은 수출 의존도가 심한 나라들은 이런 상황이 좀 누그러지기를 기대를 할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와서는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재건축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분양성이 박살이 나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 특히나 지방에 있는 광역시들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세종이라던가 대구라던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빠졌었던 지역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많은 동네들에서 이제는 더 이상 수요자들이 청약 시장이라 그래서 무조건 싸지는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셨단 말이죠. 서울에서도 최근 들어서 여러 단지들이 이런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 즉 준공이 난 이후에도 미분양되는 사태를 이제 눈에서 목격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분양 시장에 접근을 하려고 하시지를 않고 가지고 계시는 청약 통장을 계속 아끼고 계시는 거죠. 합리적인 분양가 수준에서 공급이 나올 때까지.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다가 조금은 경쟁률이 낮아질 걸로 보냐면 대규모 공공 분양 물량이 나오는 3기 신도시들이 이제 분양을 본 청약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른 신도시가 인천의 계양 신도시, 그리고 부천 대장 신도시, 이렇게 가장 빠른 신도시들이 토지 보상이 다 끝나고 하나씩 사전 청약을 받고 있는데, 이게 빠르면 내년, 조금 늦어도 내후년 안에는 본 청약으로 다들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이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지역들은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분양성이 저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재건축을 투자할 때도 그렇고 또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이 사업성에 대해서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특히나 지분을 매입할 때도 지분의 피를 이만큼 붙여가지고 뭐 평당 1억, 평당 1억 5천 이렇게 주고 사서는 아무리 좋은 동네라고 하더라도 큰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아까 문자 상담을 했던 것처럼 이 노원 같은 동네들, 또 어느 동네가 가장 많이 지금 문의가 들어오냐면 목동 같은 동네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의 혜택을 많이 받는 동네들이죠.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도 유예를 시켜주고 또 분양가 상한제도 어느 정도는 완화를 시켜주고, 이런 3대 재건축 규제는 사업성, 떨어지는 이런 거시경제에서의 사업성을 받쳐주는 정부의 부양책 정도의 성격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양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시장이 떨어지는 속도 자체가 어느 정도 줄기는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부양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부양책들 쏟아질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한 주가 부동산 이슈까지 모두 정리해봤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듣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지 궁금하시죠. 자, 이런 분들은 세미나를 좀 참석하시면 더 많은 정보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세미나 일정도 안내 부탁드릴게요. 예, 세미나는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미리 예약을 해주신 분들 대상으로만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세미나의 주제는 일단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처해 있는 방향을 좀 깨닫고, 그리고 또 앞으로 단기간, 앞으로 장기간에 대한 예측은 하지 못하더라도 여태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단기 몇 개월 또 올해 안에 벌어질 일들은 예상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또 그에 맞춰서 우리의 투자 플랜을 좀 짜야 됩니다. 여태까지 제 말씀 잘 듣고 작년, 재작년에 무리하게 영끌하지 않으셨던 분들, 그리고 적정 시기에 매도하셔서 현금이 있으신 분들, 또 앞으로 올 기회에서 큰 투자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사전 전화 예약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와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 뵙고서 말씀 나누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좀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미리 예측해보고 또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세미나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이용하실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조금 자세한 이 상담 내용을 적어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2월 1일부터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 시간이 변경됩니다.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저희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